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최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길어졌죠, 설명회가. 저도 이제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 강사 한 명당 30분씩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밀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또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지금 이제 수업을 하다가 도중에 와서 지금이 또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아니면 아이들한테 좀 신뢰가 될 뻔했는데 아이들한테 문제 풀 거 던져주고 지금 와서 약간은 마음이 좀 조급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은 수학으로 겨울나기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 소개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교육을 석사로 전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공자이기 때문에 실력은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출강을 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는 평촌 러셀 전임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임 강사라는 게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고3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세요. 뭐 평촌도 하시고 영통도 하시고 뭐 대치, 강남 돌아다니시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에 붙박이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고1, 고2, 고3 내신 다 통합해서 수업을 하는데 고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 쪽으로 수업이 돌아가다 보니까 고1, 고2 위주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1 내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2, 고3에 비해서는 성적을 내기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수학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학교 수학의 70%가 고등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촌 지역의 아이들은 수학 상하 정도는 아무래도 선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수학 상하에서 특히 수학 상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이 70% 정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이 탄탄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하기에는 수월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학습 습관이 덜 잡혀있는 학년이라고 했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학생 티를 못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학습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하면 훨씬 튈 수 있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미 정신을 다 차렸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도 열심히 하니까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본인이 칠 수 있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잘 날 수 있는 좋은 학년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 아시다시피 수학 상하는 수학 1, 2를 공부하기 위한 밑바탕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학 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산력이라고 했는데 그 수학 1, 2 올라가고 미적분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연산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연산의 기초를 다지는 과목이 수학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잡한 인수분해라든가 좀 고차식의 어떤 계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수학 상에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수학 2 올라가거나 미적분 올라갔을 때 연산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수학 상에서 연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다 수학 상에서 다루어지는데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배우겠지만 수학 2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함수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함수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어떤 기본적인 밑바탕은 수학 3에서 다져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수학화도 중요하지만 수학 3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1학년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고1 내신을 망치면 이제 아이들이 내신 한번 망치면 난 정시할 거야 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정시를 한다라는 게 이상한 소리라는 게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물론 학교마다 그 반영률이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제일 많은 학교들이 40%랜다. 20%, 그 다음에 40% 보통 반영을 많이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교 입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내신까지만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4등급을 맞았고 3등급을 맞았고 2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계산을 하실 때 4등급 같은 경우에는 20%니까 0.2를 곱하시면 되고요. 3등급은 0.4만큼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2등급은 0.4만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계산하시게 되면은 0.8에다가 1점이죠. 수학시간 같죠? 2등급에다가 0.8을 더하니까 합산은 2.8등급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1학년 때 4등급 맞아도 충분히 합산했을 때 2등급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상승 곡선을 탄 친구들은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정시를 간다 하더라도 승산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학년 때 4, 5등급 맞아가지고 포기를 한다. 보통 그런 친구들은 정시 공부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들을 수년간 봐왔지만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안 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내신 기간이 아닐 때에는 내신 기간이 아니어서 공부를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5등급을 맞았고 정말 꼭 수능을 봐야겠다, 정시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시험에서 성적을 한번 올려보고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면은 그건 나쁘지 않은데,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 시험 한번 망치고선 공부를 놔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 교육과정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수학 상하를 나가게 되고, 사실 수학 상하라는 게 그냥 문제집 회사에서 그냥 나눈 거고요.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그냥 수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히 그냥 1학기, 2학기 분량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에 수학 1, 2학년 2학기에 수학 2를 배우고, 학교에 따라서는 2학년 2학기에 선택 과목을 배우는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성고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2학년 2학기에 다루고요. 그 다음에 부흥고 같은 경우에도 2학년 1학기에 기하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학교마다 과목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통 이게 교육과정란이 있어요. 거기에 교육 편성 메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학년별로 어떤 과목을 이수하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보통 이과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내신을 필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하나 확통을 같이 껴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공부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끝에 3학년 2학기는 사실 내신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심화수학이라는 거는 뭐 별다른 과목이 아니라 수학 1, 2를 그냥 총망라한 그냥 문제집 같은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문제집처럼 교과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등학교 수학의 특성을 반영을 하여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겠는가? 우선은 양치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양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적으로 좋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예제를 좀 열심히 풀어보시면은 실력이 올라오면은 양치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문제에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 푸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교과서를 읽지도 않아요. 저는 수학 교과서를 읽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은 정석이 있다. 요새 뭐 정석 같은 것들을 추천하는 교재는 아니지만 정석이든 바이블이든 뭐 수학의 셈이든 개념서가 하나 있으면 좋고, 그 개념을 반드시 정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념들의 유기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문제를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히 푸는 연습이라는 건 중학교 수학은 거의 한 문제에 대한 풀이법이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고등학교 수학은 여러 개념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중학교 수학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답을 맞추는 것 플러스 어떻게 푸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풀이 방법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풀이 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사실 굉장히 시간에 쫓기거든요.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어떤 풀이를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풀이는 개념에 입각한 풀이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그 풀이로 유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급결에 맞는 문제 다시 풀어봐야 되고 뒤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피드백이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이 채점 진짜 못하는 거 아시죠?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학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을 하지만 저도 제가 채점을 해주긴 하거든요. 왜 채점을 해주느냐? 아이들이 채점을 할 줄을 몰라요. 왜 할 줄을 모르느냐? 채점을 시키면은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깝게 틀린 건 동그라미를 칩니다. 살짝 답을 고치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 다시 안 보게 되죠. 아깝게 틀렸다라는 기준도 가지각색이에요. 전혀 아깝지 않은데 혼자 아깝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채점을 몇 번 맡겨보니까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채점을 하는데 우선은 정확하게 채점을 하고요. 채점을 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틀린 건 오답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제가 말하는 오답 정리라는 건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오답 노트는 물론 만들면 좋은데 주객전도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꾸미는 쪽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답노트가 화려해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예쁘게 올릴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거든요. 전혀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되는 거죠. 오답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좋으니 틀린 문제 최소한 2번은 풀어보셔야 돼요. 최소한. 그 다음에 언급결에 맞은 문제라는 건 지금 문제를 정확히 푸는 연습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풀었다. 그건 본인이 알아요. 찝찝하게 맞춘 문제들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참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비대면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대면 수업도 같이 하지만 비대면 때 특히 아이들이 그냥 중 켜놓고 딴짓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학교 내신을 출제하시는 분이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들어야 되고요. 요거는 뭐 제가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데 학원 수업만 듣고 오른다.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짜 실력이라고 봅니다. 학원과 학교가 병행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강사지만 학원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좀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모든 문제를 풀긴 버겁겠지만 교과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중단원, 대단원 문제가 있습니다. 중단원, 대단원에서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은 사실 잘 출제를 안 하는데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는 학교들은 교과서 중단원, 대단원에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풀어보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뭐 신성고 부교재 있죠. 배경고도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타지역, 군포에 있는 학교들도 일부 부교재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반드시 풀어볼 것을 권장을 드리고 프린트 역시 마찬가지. 특히 부흥고가 프린트가 굉장히 프린트 문제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최소 2번이나 풀어볼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풀게 되겠죠. 자, 내신 기간이 아닐 때에는 모르는 문제를 최소한 10분 이상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신 기간일 때는 고민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빨리빨리 질문을 해서 모르는 걸 채워야 되는 시간이고 내신 기간이 아닐 때에는 수학은 평소에도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수학은 모르는 문제를 고민할 때 실력이 느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가 길어지면 안 풀거든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반드시 좀 고민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분명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의 학습 성과에 만족하지 말 것이라는 건 굳이 수학이 아니더라도 요즘 아이들을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시험 기간 되면은 나 어떤 과목 끝냈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과목을 끝냈다라는 건 없죠. 시험 전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마인드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석은 뭐 피치 못할 경우엔 결석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래요. 영어나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영어나 국어는 진도가 구멍이 나도 다음 수업을 듣는 데 지장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한 번 진도가 구멍이 나면 메꾸기 너무 힘들고, 물론 영상 보강을 제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현장 강의에 직접 참석을 하는 것과 영상 보강으로 대체를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신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영상 보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학원 수업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유가 각양각색이에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김장을 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김장 때문에 결석을 하는 친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는 제발 결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학교 수준에만 맞춰서 공부를 하지 말자라는 거는 굳이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쉬운 학교는 양명고등학교거든요. 양명고등학교가 내신이 가장 쉬워요. 근데 양명고등학교 아이들이 내신이 쉽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좋은데 모의고사가 개판이에요. 예. 잘하는 신성고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양명고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신성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어렵다 보니까 내신이 3등급이라 하더라도 모의고사가 92점이 나오는 반면에, 양명고 아이들은 내신이 2등급인데도 76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나중에 혹시 정시에서 붙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는 뭐 학교에 맞춰서 하더라도 평소 공부할 때 너무 학교 수준에 국한돼가지고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신 특징은요, 제가 뭐 이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출제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난이도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천 지역은 일부러 안 넣었는데요. 과천은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안양 지역에서는 신성고, 부흥고, 성문고, 배경고 이 4개 학교가 어렵다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대에서 꽤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요. 성문고는 그냥 좀 어렵습니다. 근데 편차가 커요. 쉬울 땐 진짜 쉽게 나오거든요. 부흥고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성고는 부교대를 변형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동안고나 평촌고 같은 경우는 원래 쉬웠는데 올해 들어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건너듣기로는 특목고 지원했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동안고나 평촌고에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균을 좀 낮추기 위해서 너무 쉽게 내면은 그 아이들이 너무 올라오니까 좀 문제를 어렵게 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웠다가 어려워졌고요. 양명여고 평이하거나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양명여고는. 인덕원고는 쉬웠다 어려웠다 하는데, 어려울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좀 한두 문제 껴서 내는 편이고요. 쉬울 때는 정말 기본 유제 수준으로 내기는 해요. 편차가 좀 심한 학교고, 양명고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정말 쉽기 때문에 등급 따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명고 같은 경우에는 대신 그 서술형 100점을 굉장히 키워서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굉장히 개념적인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100점을 10점을 주다 보니까 그거 깎이면 그냥 끝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명고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뭐 수학도 쉬웠지만 과학도 쉬워서 과학도 96점인데 2등급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왕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외고는 외고인데 수학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우성고 전통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성고는 수학 영어가 원래 어려운가 봐요. 나머지 과목은 모르겠는데 우성고는 그렇습니다. 백운고 평이하고요. 오락고랑 의왕고는 쉽다. 그 외 과천 지역들은 뭐 중상위 정도 난이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혹시 궁금하신 학교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어려운 학교든 쉬운 학교든 비킬러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되어도 80점 이상은 확보가 돼요. 실제로 이 부흥고나 이런 어려운 학교들은 2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학교들은 70점대만 돼도 2등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고난도 문제들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거 쳐다만 본다고 운동 실력이 늘지는 않죠.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사실은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맞출 걸 다 맞추는 그 전략이 가장 확실하다. 괜히 어려운 문제 집착하다가 다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러셀 내신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냐면은 러셀 내신 한 줄 잘 모르세요. 여기 근처에 학원 굉장히 많잖아요. 학원가에 뭐 뿌리 깊은 나무도 있고 뭐 다수인 굉장히 뭐 있죠? 파인만 있고 여러 학원이 있는데 러셀이 이제 고3 N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내신을 한다라는 게 잘 각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을 하고요. 사실은 더 꼼꼼하다라고 자부를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어떤 학원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학원을 방패막이 삼아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단과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전면으로 나서가지고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일종의 작은 교습도라 생각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꼼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지금은 제가 윈터 설명회를 하지만 윈터를 끝나고 아예 1년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꼼꼼하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꼼꼼하다라고 제가 자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러셀도 내신을 한다라는 걸 꼭 좀 알아주시고 좀 소문을 내주십사. 이렇게 좀 이제 장표를 만들어봤고요. 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윈터 강의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시간대 세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1학년 예비고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수학 상하이실 것 같아요. 수학 상하 기본반이 월수금 저녁에 깔려 있고요. 수학 상하 실력반이 화목토 오후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오후는 2시에서 5시를 말씀을 드리고 미적분이나 수학 원투 같은 경우에도 1학년들에게 열어둘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좀 더 선행 과정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1, 2학년들이 만약에 미적분이나 원투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력보다는 기본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뭐 만약에 좀 정말 잘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실력을 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혹시 이 중에 뭐 프리민터 수업을 지금 들으시는 자녀의 어머니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프리민터는 지금 기본반을 지금 하고 있고요. 프리민터 기본반 아이들은 제가 그 수학상 마스터 시켜가지고 수학상을 실력반으로 끌고 가는 게 저희 이제 1차적인 목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기본반과 실력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일시 적어놨고요. 그 장표도 아마 있을 거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 월수금의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클리닉은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빡빡한 시간표예요.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올해도 힘들게 살 예정입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우선은 강의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수학 상하반은 말 그대로 수학 상하 진도를 모두 완료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수학 원투 역시 수학 원투 전범위를 2달 동안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 굉장히 빡빡해요. 빡빡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강을 한두 번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꼭 끝내는 게 목표고 한 번 돌고 3월달에 다시 시작하는 것과 어설프게 끝내고 시작하는 게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상하와 원투를 다 끝냈을 때 아이의 이해도가 100%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70%를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3월 돼서 다시 두 번째 들었을 때 30%는 반드시 메꿔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미적분 역시 미적분 전범위를 완료하는 게 목표고요. 참고로 제가 시간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혹시 오전에 시간이 있으면 9시에서 12시일 거예요. 근데 저는 10시에서 12시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9시에서 12시 수업을 썸머 때 해봤더니 아이들 눈 상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졸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간에 수업을 하느니 1시간 늦춰서 좀 더 집중력 있을 때 임팩트 있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수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많이 피곤하겠죠, 사실은. 그죠? 자, 강의 교재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지금 프리윈터 교재인데요. 프리윈터 기본반 교재가 윈터 기본반으로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력반 교재는 제가 집필을 하고 있는데 실력반은 쉽게 생각하면은 문제풀이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난도가 있는 문제를 풀고 내신 유형별로 좀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 문제도 각 단원당 한 4-5문제씩 다룰 예정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풀이반이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교재는 한 400문제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고 실력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컨대 한 1000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빡센 일정이 되겠죠. 방학 동안에 그걸 다 풀어야 되니까.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본반과 실력반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본반은 만약에 그 해당 과목이 처음이거나 아니면은 1회독 또는 2회독 하였으나 여전히 모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본인 실력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그냥 기본반 신청하시면 돼요. 기본반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뭐 무엇을 안 가르치고 빼고 이런 거 없거든요.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시고 기본반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2회독, 3회독, 4회독을 하였으나 중학교 때 내신이 막 C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4회독을 했다라는 게 아마 그 해당 과목을 가르친 강사만 4회독을 했을 거예요. 아마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100%. 그런 친구들은 그냥 중학교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기본반을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괜히 실력반 갔다가 혼자 좌절하고선 우울감에 빠지고 이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네. 작년에 제가 실력반 문제를 너무 어렵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따라왔어요. 사실은 이맘때 되면은 이제 어머님들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면은 뭐 블랙라벨을 뭐 몇 회도 돌렸고 뭐 이런 블랙라벨 이상의 문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많이 오세요. 근데 이거는 뭐 아이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막상 아이들 딱 모아놓고 보면은 그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1년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실력반 같은 경우에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간혹 고난도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력반 아이들이 나중에 혹시 타학원을 가든 아니면 3월달에 저를 따라오든 내신반으로 오게 되면은 더 고난도의 문제를 그때 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반은 우선은 개념이 완벽하고 문제 풀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개념은 타 학원에서 듣고 있는데 개념을 타 학원에서 듣는 대신에 여기서 문제풀이를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 수학을 어느 정도 했다 라면은 뭐 그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다만 조금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월수금 오전에 시행이 될 거고요. 강의실에 입실하셔가지고 문제, 제공되는 문제 풀고 오답 정리 후에 종료가 되고 1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시간표를 짤 예정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되는 시간을 먼저 받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전원 필참이긴 한데 또 그 시간에 또 다른 학원 가야 돼가지고 못 오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수강 효과 당연히 이제 저는 퍼펙트를 원하죠. 그러니까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고 원활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력반 같은 경우는 제가 유형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 유형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이를 줄일 것인가 라는 게 사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월달에 실제로 킬러문항 풀게 될 때 이제 그 밑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 2월 달에 윈터를 하고요. 3, 4월 뭐 내신 대비하고 5, 6월 또 내신 대비하고 썸머하고 내신 대비하면 다시 또 윈터 계속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신반 가게 되면은 윈터 때는 주 3회가 진행이 됐다면 내신반은 주 2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반이 화목, 그 다음에 실력반이 뭐 토일 아니죠. 다시 죄송합니다. 기본반은 화목반과 수금반이 있었고 수학 상하는 화목, 수학 원투는 수금으로 했었고요. 기본반은 실력반은 주말로 몰았어요. 왜냐면은 조금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주말로 수업을 몰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 내년은 또 모르겠습니다. 내년은 또 바뀔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만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수학 강사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면 수학 강사들끼리 스터디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강사들 중에서도 수학 실력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학생들 앞에서 티가 안 날 뿐이지 중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리가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서로 이게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그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실력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지금 혹시 막 손들고 질문 이렇게 부탁드리면 아마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010-7143에
0278이고요. 제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지수입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전화를 못 받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할 수 있고요. 아니 불편하시면 학원으로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